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프닝벨 2부의 장엘리입니다. 이 시간을 또 꽉 채워주실 전문가분 함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군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언제나 든든하게 또 저희에게 믿음을 주는 전문가시죠? 네, 최동기 전문가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문가님. 우리 오늘 금요일인데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 늘 하락하는 장이 좀 많았던 금요일이긴 합니다만은 네. 그렇지만 좀 상승하면서 이렇게 좀 기분 좋게 한 주를 마감하면 좋을련만 네, 오늘 또 이렇게 힘겨운 하루를 마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시각 증시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 들어보고 싶은데 그 전에 반도체주가 굉장히 또 하락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굉장히 많이 무너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골드만삭스는 또 그렇게 걱정을 할 필요 없다. 엇갈리는 반도체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와 모건 스탠리. 굉장히 엇갈리는 전망을 내놨는데 최동기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반도체 이해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메모리 반도체가 있고 비메모리 반도체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메모리보다는 비메모리 분야가 비중이 훨씬 크거든요. 거의 뭐 3대 7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이제 메모리를 봤을 때는 D램하고 이제 낸드거든요. 그럼 이제 D램에 우리가 크게 이제 차지하는 게 PC용 D램, 서버용 D램, 스마트폰용 D램인데 사실 우리가 이제 코로나를 이래가지고 이런 또 PC 수요가 안 좋을 줄 알았더니 작년에 어땠습니까? 갑자기 PC나 태블릿 수요가 늘어나면서 일단은 이제 이런 그 D램 쪽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반도체가 이제 뭐 슈퍼 사이클이라면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나오는 지금 뭐 최근에 보고서를 보면은 왜 이제 이런 D램 가격이 이제 빠져가지고 이제 뭐 전체적으로 이제 반도체 주가에서 하향 보고서를 하는 회사가 나왔는데 이제 반도체의 어떤 거 납품 가격을 보시면은 일단은 이제 고정 가격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현물 가격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고정 가격이 한 90% 정도를 차지하고 현물가가 10%를 차지하는데 이제 나중에 현물가를 가지고서 이제 고정 가격이 결정하기 때문에 이제 향후에 이제 주가가 그 가격이 내려간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사실은 데드크록스가 나왔어요. 그러니까는 고정 가격이 지금 현물가가 고정가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결국에는 이제 고정 가격이 내려갈 거다. 이제 이런 그 추측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반도체를 봤을 때 지금 그러면 이제 PC는 그렇다 치더라도 서버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 뭐 교체소도 굉장히 좋거든요. 그리고 스마트폰은 어차피 계속 유지하는 거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PC의 어떤 우리 그 D램의 부분 한 13% 정도 차지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큰 영향은 있겠지만 큰 영향은 없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비메모리 보면 또 파운드리스도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제 특히 삼성전자는 이런 포트폴리오가 이제 여러 개로 분산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영향이 좀 덜할 수도 있는데 이제 하이닉스는 좀 틀려요. 하이닉스는 이제 이런 메모리 분야가 크기 때문에 하이닉스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동전을 하지만 지금 제가 이런 그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지금 좀 빠지는 게 과하지 않나 생각이 돼서는 골드만삭스 쪽의 의견.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금 그 PC 관련해서 D램 가격 분명히 떨어지는 건 사실이지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큰 그 일부다 이렇게 생각되면서 저는 지금의 어떤 이런 하락하는 그런 좀 분위기에서는 오히려 아마 반등을 저는 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데 문제는 이제 지금 환율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뭐 반도체다만 해도 환율이 거의 오늘 뭐 1,167원까지 왔거든요. 그러면 며칠 전만 해도 1,150원에서 지금 거의 뭐 67원이 굉장히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환율이 좀 안정이 되고 어쨌든 간에 이제 우리 투자자들이 뭐 반도체 하면 뭐 전부 다 PC 뭐 이거 뭐 잘 모르거든요, 사실. 뭐 메모리다, 비메모리다, 그다음에 메모리에서도 아까 얘기했지만 크게 3가지가 있는데 PC용은 차지하는 게 그렇게 많지 않다. 서버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려도 잘 모르는 분이 많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투매가 나오고 이제 이런 상황인데 제가 볼 때는 조만간에 안정이 되면서 아마 삼성전자는 좀 그래도 이제 어떤 하방 경직성이 있다고 봐서 일단은 뭐 단기적으로는 또 매수 타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뭐 어제도 좀 전해드렸습니다만은 이제 75,000원 선이 이제 지지선이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뭐 74,700원과 800원 선에서 계속 다시 지지를 받고 있는 이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좀 힘든 가운데 있겠지만은 힘을 내시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지금 이 시각 증시 상황 어떤지 한번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각 증시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황센터 나와주시죠.
네, 시황센터입니다. 현재 장 흐름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은 지금 탄력 많이 떨어지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현재 1%대 약세 속에 3,164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2%대 약세 속에 1,032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매매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에서 현재 개인 투자자들과 기관 투자자들이 함께 담아내고 있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세를 이기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8,400억 원가량의 물량을 담아내고 있는데요.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 1조 원 넘는 물량을 출회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매매 동향 살펴보시죠. 개인 투자자들이 2,500억 원가량의 물량을 홀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투자자들과 기관 투자자들의 동반 매도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총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3% 가까운 약세 기록하며 74,7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소폭의 약세 속에 99,9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 네이버와 카카오도 파란불을 켜내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홀로 소폭의 강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살펴보시면 지금 LG화학의 탄력이 눈에 띕니다. 1.7% 강세 속에 89만 3천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종목들 파란불을 켜내고 있는데요. 현재 지금 현대차도 1%대의 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만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 3%대 약세, 카카오게임즈도 5% 가까운 약세 속에 74,9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차 전지 생산 관련 종목들 살펴볼 텐데요. 종목별로 개별 이슈가 전해져 있습니다. 먼저 지금 포드와 손잡고 유럽 배터리 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SK이노베이션 2%대 강세 속에 24만 8천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장 초반 외국인 투자자들의 순매수 종목 1위를 차지하고 있는 LG화학이 현재 1%대 강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삼성 SDI는 오늘 빨간불을 켜내면서 출발했지만 현재는 파란불로 전환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mRNA 관련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오늘까지 사흘째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000명 내외를 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지금 백신 관련 종목들은 종목별로 조금 엇갈리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살펴보시면 지금 녹십자만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파미셀은 저희가 좀 전에 확인했을 때는 빨간불이었는데 하락 전환을 한 모습입니다. 나머지 종목들도 약세를 가져가고 있는데요. 지금 이 페이지에서도 올리패스만 홀로 4%대 강세를 가져가는 가운데 나머지 종목들 약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살펴보시면 지금 서린바이오가 4%대 탄력받으며 26,95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하반기 신규 상장 종목 성적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플래티어가 오늘 20% 넘는 급등세를 가져가며 34,95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어제 따상에 이어서 오늘도 탄력받는 모습입니다. 엠로는 오늘 상승세로 출발했지만 현재 2%대 약세를 가져가고 있는데요. 31,8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카카오뱅크 빨간불을 켜내고 있고요. 오늘 크래프톤도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매수 의견 보고서가 나왔다라는 소식이 전해져 있습니다. 하나플러스 제2호스펙도 빨간불을 켜내는 가운데 큐라클과 SD바이오센서는 탄력 조금 많이 떨어지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맥스트 살펴보시면 4%대 약세 속에 75,40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아침 신세계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네, 신세계 실적 발표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금 신세계 2분기 기준 사상 최대 이익을 기록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져 있는데요. 2분기 영업이익은 962억 원을 기록하면서 흑자 전환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매출은 1조 4천억 원에 달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37% 증가했다라고 하는데요. 이런 호실적의 요인으로는 소비 심리가 소폭 회복됐고 그리고 명품 판매 호조에 힘입었다라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신세계 지수 확인합니다. 차트를 살펴보시면 지금 우하향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그래도 어제 음봉에 이어서 오늘은 지금 탄력을 받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대까지 탄력을 받았다가 현재는 1%대 강세 속에서 27만 2천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DB그룹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새로운 해명 공시를 냈습니다. 네, DB그룹이 DB하이텍 지분 매각설이 어제부터 전해져 오고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매각을 검토하지 않는다라고 오늘 아침에 공시를 했습니다. DB그룹은 반도체 파운드리 전문 계열사 삼성전자에 이은 국내 파운드리 업계 2위 업체인 DB하이텍의 지분 17%를 매각을 추진한다라고 어제 한 매체가 보도를 했지만요. 이는 사실과 다르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이어서 DB하이텍 지수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강세로 동시호가 구간에서 확인했을 때 탄력을 받는 듯 하더니 지금 약세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현재 2%대 탄력 떨어지며 62,6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DB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DB 그룹주가 장 초반에는 출발을 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지금은 그 상승폭을 줄여내면서 0.88%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입니다. 이동통신사 3사가 마이데이터 사업에 진출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져 있습니다. 네, 이동통신사 3사가 빅테크와 금융사가 중심을 이루고 있는 마이데이터 분야에 출사표를 내놓았다라고 소식이 전해지면서 조금 자세히 어떤 식으로 진출을 하게 되는지 전달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SK텔레콤은요, 연내 본허가 사업자 라이선스 취득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한다라고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직접 마이데이터 라이선스 획득을 노리는 회사는 이동통신사 중에서 SK텔레콤이 최초가 될 전망입니다. 이어서 LG유플러스는 LG CNS라는 계열사를 통해서 마이데이터 본허가를 받은 후에 이 데이터를 공유하는 개방형 제휴 전략을 취할 예정이고요. KT는 직접 라이선스를 획득하지는 않지만 금융 계열사인 K뱅크 그리고 BC카드와 손잡고 금융 데이터 사업을 확대할 전망입니다. 네, 이어서 지수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KT 확인하겠습니다. KT 오늘 1%대 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금 차트가 우상향으로 전환을 하면서 양봉을 크게 기록을 했었지만 다시 내림세로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SK텔레콤도 확인하겠습니다. 네, SK텔레콤을 확인해 보시면요. 어제 카카오와 손잡고 ESG 펀드를 조성한다라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주가가 탄력받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오늘은 2%대 약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LG유플러스도 살펴보겠습니다. LG유플러스는 지금 차트가 전반적으로 조금 오락가락하면서 우하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1%대 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시황과 주요 이슈 살펴드렸습니다. 네, 이 시각 증시 상황 확인해보고 오셨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동희 전문가님, 전반적인 분위기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오늘 뭐 코스피도 하락하지만 이제 코스닥의 하락폭이 훨씬 크네요. 네, 하락률이 거의 그렇습니다. 2% 되고 지금 저희가 이제 상장된 종목이 한 2,300 종목이 되거든요. 네. 근데 오늘 상승하는 종목이 한 150 종목밖에 안 되고 네. 나머지 2,150 종목 좀 하락하는 이런 굉장히 약세장을 보이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어제 제가 볼 때는 어떤 그 옵션 만기일이라 이제 어제 좀 변동성이 클 거로 생각인데 어제는 그래도 좀 변동성이 작았고 오늘은 이제 변동이 커지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옵션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때는 뭐 외국인이 어떤 거 자기네들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어떤 지수가 있거든요. 아마 그거에 대해서 일단은 좀 하방을 좀 어떤 억제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오늘 아마 이제 옵션 만기일이 끝나고 나서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러면은 이런 하락이 언제까지 갈 것이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버텨줘야 되지만 지수가 이제 하방 경직성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제 3,150선이고 우리가 그 다음에 어떤 지지선은 이제 뭐 3,100선으로 보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오늘 만약에 이제 121선, 3,150선 정도가 지지만 된다면은 뭐 오후 늦게라도 어떤 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로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아침에 우리가 뭐 이렇게 투매에 가담할 필요는 없다 생각이 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지금 테마주 중에서 뭐 지금 제약 바이오 뭐 우리 코로나 백신 뭐 이런 어떤 진단키트 관련주로도 계속 지금 이제 상승 흐름을 유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최근에 이제 강세 테마였던 이제 2차 전지주,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오늘은 그래도 뭐 비교적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대장주들을 보면은 뭐 SK 이노베이션이라든가 뭐 삼성 SDI, 뭐 LG 화학 뭐 이런 이제 종목들이 있는데 지금 보면 이제 해외 공장을 계속 세운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삼성 SDI도 뭐 일리노이즈에 뭐 공장을 건설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스텔란티스라든가 뭡니까 리비안 공장 옆에 이제 그런 공장을 질 계획도 있다. 그다음에 이제 SK 이노베이션도 포드랑 같이
이제 공장을 이제 뭐 조지아 어제다가 헝가리에 하는데 일단은 뭐 미국뿐만이 아니라 유럽도 타켓을 하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뭐 LG 화학, LG 에너지 솔루션도 일단은 미시간주에 공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3사들이 이제 또 이렇게 공장을 지으면서 여기 이제 부품주들도 덩달아서 일단 이제 상승할 수 있다고 보는데 제가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우리가 이제 2차 전지에 뭐 양극재, 음극재, 그다음에 전해막 이렇게 진짜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양극재들은 그동안에 많이 올라가죠. 제가 볼 때는 그 중에서 많이 산다면 LNF가 좀 저평가돼 있는 것 같고요. 네. 나머지는 좀 오버슈팅 같아요. 그래서 아마 추가적으로 들어가기는 부담스러운 자리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이제 음극재에서는 이제 보면 이제 동박, 알박이 있거든요. 동박은 이제 구리고 알박은 알루미늄인데 네. 이제 동박 관련돼서 일단은 솔루스 첨단 소재. 이게 이제 옛날에 두산 계열이었거든. 두산 솔루스 이름이 바뀌었는데 일단은 이 종목이 일단은 좀 더 저평가된 것 같고 그 아래 이제 뭐 SKC라든가 일진 머티리얼스 이런 종목들이 뭐 계속 올랐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중에서도 세 종목 중에 하나를 찍는다면 일단은 우리 아까 제가 얘기하는 솔루스 첨단 소재를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알박은 뭐 조일의 알루미늄 뭐 사마 알루미늄, DI 동일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뭐 알박보다는 일단은 동박 쪽이 좀 유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뭐 공모주 상장된 게 있었죠. 엠노라고. 제가 볼 때 이 회사는 이제 그 소프트웨어 가지고 이제 구매 관리 그런 솔루션을 가진 회사로서 아마 대기업들이 한 70개 기업에서 이 솔루션을 사용하고 있고 아마 개수로는 한 뭐 150개 이상 되는 것 같은데 일단은 엠노가 일단은 공모가가 22,600원이었는데 네. 오늘 뭐 4만 원까지 넘었다가 지금 이제 조금 빠지는 모습이죠. 그래도 공모가 대비해서는 일단은 좀 그래도 수익률이 한 40% 50% 되는 그런 수준에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크래프톤이 일단은 뭐 공모해가지고 지금 거의 17% 정도 하락한 상태고 뭐 우리 사주 그러니까 직원들도 조금 뭐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데 일단은 실적 자체가 발표한 게 뭐 이렇게 그래도 콘센서스에 부합하는 실적이 나오면서 또 뭐 목표가를 올리는 이런 회사도 있는데 일단은 뭐 공모 시점 자체가 좀 안 좋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일단은 뭐 이런 종목도 오늘 또 게임즈들도 대부분이 하락하자면 미메이드 이런 종목 오르고 있기 때문에 크래프톤도 또 뭔가 아마 이슈가 나오면서 지금 다시 뭐 상승 트렌드로 가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특징주까지 함께 살펴봤고요. 저희는 잠시 후 최동기 전문가와 함께 또 다시 또 특별한 시각으로 만들어가는 코너 함께 이슈킹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오프닝 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최동기 전문가님만의 또 특별한 시각이 돋보이는 코너죠. 네, 한 주 동안 또 어떤 종목들이 하락률을 기록했는지 함께 확인해 보면서 포트폴리오에서 또 투자 아이디어를 가져가는 그런 시간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동기 전문가님 어떤 내용이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네, 이번 주에 하락률 상위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8월 9일 날 A루트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이 일단은 이제 무상증자 한 주당 5주 주는 걸 발표해가지고 이제 주가가 한번 빠졌다가 계속 급등을 했었는데 이제는 거의 완전히 주저앉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무상증자가 진행되고 일단 상장이 됐는데 뭐 기타 법인이 계속 이제 매도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종목 자체는 이제 POS 그러니까 미니 프린터 우리 예를 들어서 뭐 편의점에서 보면 이제 있지 않습니까? 마트점이라든가 이럴 때서 이런 어떤 프린터를 만드는 회사인데 일단은 무상증자 발표해가지고 주가가 급등을 했다가 지금은 다시 이제 무너지는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어제 26%대 하락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연희 BNT는 지금 뭐 발행, 그 전환사채 발행했다는 어떤 소송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좀 회사 자체가 좀 어수선하는 이런 이제 분위기인데 이제 원고는 뭐 JWS이고요. 그다음에 이런 어떤 거 전환사채 발행 따른 공시해가지고 일단 불성실 공시법인이
지정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이제 LCD 모니터용 일단은 부품을 만드는 회사로서 시총은 한 450억 정도 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웹스는 일단 화학주로 주로 이제 뭐 자동차 내장주라든가 뭐 건자재 사업해 가지고 이제 윤석열 관련주로 해서 일단 급등을 했었는데 최근에 보면 이제 윤석열 관련주여 가지고 뭐 지금 지주율이 계속 뭐 등락이 좀 심한 이런 모습 보이면서 일단 사모펀드 등 기관에서 대량 매도가 나오면서 이제 12% 어제 하락을 했고요. 8월 9일 날. 그다음에 이제 한국 BNC는 뭐 아시겠지만 우리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 안트로 키논을 기대감을 해가지고 급등을 했었죠. 그래서 뭐 시총이 거의 뭐 어제 현재는 1조 원이 되는데 이런 어떤 급등에 따른 이제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특히 이제 투신이 매도를 해서 어제 11%대 8월 9일 날 하락을 했고요. 그다음에 자암바이오는 이제 특수 도리 업체인데 역시 이 회사는 뭐 전환사채 발행에 따라서 일단은 인수자가 일단 뭐 약속을 지키지 않다는가 이런 어떤 이슈 때문에 11% 하락을 했는데 사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증자를 할 때 이제 제3자 배정이라가 전환사채 이런 거 보면 계속 공시를 보면은 대금을 납부 안 하고 계속 연장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제 몇 년 전에 발행한 전환사채는 언제든지 그거를 취소할 수 있고 연장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최근에는 일단 이런 전환사채 발행할 때 유상증자라든가 제3자 배정할 때 연기가 안 돼요. 네. 이제 감독원에서 못 박았는데 기존에 이제 발행한 이런 전환사채는 계속 뭐 납입을 안 해도 제재자가 없기 때문에 계속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투자자들이 이제 항상 보면은 뭐 전환사채 납입이 되면 이제 주가가 오르기 때문에 그거를 항상 보고 있거든요. 공시가 언제 나느냐? 납입일에 되면은 이제 공시를 기다려요. 대부분들이. 그럼 이제 공시 나면은 오르니까. 근데 네. 이제 나중에 기다렸는데 연기 공시 나오거든요. 네. 이제 맥이 빠지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거를 제재할 명분이 없기 때문에 계속 그런 종목들은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된다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코웨이는 일단은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어떤 실적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서 3분기에 어떤 우려가 아마 부각이 되는데 이제 외국인 기관에 이제 대량 매도를 해서 일단은 빠졌는데 우리가 뭐 아시겠지만 이제 말레이시아하고 싱가포르는 이제 물 가지고 좀 싸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싱가포르는 물이 없기 때문에 이제 말레이시아는 물이 풍부해요. 근데 말레이시아는 물을 정화할 수 있는 기술이 없어가지고 일단 싱가포르에서 정화를 해서 다시 말레이시아를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 뭐 닭이 먼저 하냐면 달걀이 먼저 하냐 해가지고 이제 주로 싱가포르하고 말레이시아 싸우고 있는데 네. 아마 이제 이런 어떤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어떤 그 정수기 자체가 좀 이런 어떤 실적 자체가 말레이시아에서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다음 이제 SMCNC는 뭐 아시겠지만 이제 SM이 이제 지분을 매각을 하죠. 그래가지고 지금 뭐 이제 이수만 회장이 자기의 보유 지분을 매각을 하는데 지금 또 최근에는 뭐 CJ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지금 SM 그룹주들이 이제 올랐었는데 최근에는 일단은 이제 어떤 테마 자체가 소멸함으로써 이제 빠지고 있는데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떠오르는 후보가 또 있어요. 엔터주들은 다 이제 M&A 노출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보면 또 이제 YG 엔터에 대해서 또 이제 관심이 갖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목표가를 올리고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또 SM이 끝나고 나서는 또 YG 엔터 쪽으로 또 매기가 몰릴 수 있고 그 다음에는 또 이제 JIP 엔터까지도 이렇게 범위가 넓힐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우리 이런 엔터 관련주들은 계속 M&A에 일단 타켓이 되고 있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한신기계는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를 때는 이제 공기 압축기인데 이 종목이 이제 최재형 관련주인데 최재형 씨 어떤 거 뭡니까 이 인기 뭐라 그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일단 지금 지지율이 안 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최재형 관련주들이 좀 동반하라고 있는 모습이 있고요. 그다음에 인디에프는 아시겠지만 뭐 우리 의류 만드는 회사가 남북 경업주거든요. 우리가 뭐 조이너스라든가 꼼파니아, 투르젠, 데이트, 모스바니아 가지고 뭐 유명한 브랜드가 많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일단은 시총이 940억 정도 되는데 지금 이제 남북 경협주가 다시 통신선이 끊기면서 지금 이제 하루 반쪽했다가 이제 하락하는 모습을 보기 있어서 이날 인데프가 7.8% 하락을 했고요. 그다음에 아시아경제 뭐 우리 아시겠지만 이제 신문 미디어인데 일단은 계속 하락 추세가 지속이 되면서 기타 법인이 대량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에이르투라는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POS 프린터, 라벨 프린터 가지고 또한 뭐 신용카드 조회기형 이런 프린터 메커니즘을 만든 회사인데 어쨌든 간에 신규 사업 일환으로 뭐 자파류라든가 이런 유통 사업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일단 뭐 무상 발표하면서 일단은 이제 주가가 올랐다가 다시 하락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실적 자체는 별로 안 좋고요. 역시 지금 꾸준히 지금 올랐다가 지금 보면은 뭐 그 7월 22일 날 보시면은 거의 그때 2,800원까지도 갔었거든요. 그날 보면은 그때 7월 19일부터 3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이때 거의 뭐 이제 관심을 받쳤다가 이제는 뭐 보니까는 이제 840원이요. 거의 뭐 3분의 1까지 내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 투자자들이 굉장히 좀 마음이 아픈 주식인데 이 회사가 이제 무상증자 권리락되면서 쭉 올랐다가 3,300원까지 갔었네요. 그러다가 이제 쭉 빠져가지고 이제는 이제 무상증자가 상장이 되면서 이제 800원대까지 이렇게 우리 테마주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어떤 거 실적이 적지 않은 회사가 무상증자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무상증자가 내가 주식을 5주 더 받으니까 좋지만 네. 그 주식이 상장될 때는 이미 주가가 빠졌기 때문에 결국은 손실이라는 거죠. 그러네요. 아마 이런 거를 우리가 유심해야 되고요. 뭐 연이 BNT는 어떤 거 LCD 모니터 뭐 이런 거를 이제 부품 만든 회사인데 어쨌든 간에 EMS 전문 업체인데 실적 자체는 그래도 뭐 나쁘진 않지만 작년에 재작년에 비해서 지금 영업이익이 계속 줄어드는 추세가 있고요. 뭐 베트남이라든가 중국에 일단은 뭐 자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수급에 있어서는 이제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일단 사는 모습인데 주가는 오히려 빠지고 있는 모습이죠. 지금 거의 뭐 지금 저수지에서 거의 뭡니까 한 달 이상 동안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계속 주가가 지금 하락하는 이런 상태인데 일단은 뭐 전환사채 발행했다는 어떤 거 소송이 걸렸기 때문에 그거가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는 주가는 이제 계속 하락세를 보일 것 같은데 만약에 전환사채 관련해서 어떤 소송이 일단락이 된다면은 주가는 또 오히려 이런 종목들이 또 급등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아마 RSI를 잘 보시고서 대응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웹스는 일단은 뭐 고분자 소재 개발해가지고 자동차량 인테리어, 그다음에 봉지 내장재 이쪽에서 이제 가점적인 지위를 확보하고 있는데요. 일단 실적 자체가 뭐 영업이익이 이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윤석열 관련주 해가지고 좀 올랐었는데 지금 빠지는 모습인데 지금 뭐 거의 6,000원대까지 갔다가 이제 4,000원대 내려왔는데 그래도 또 외국인들은 이제 사는 모습이냐 투신하고 사모펀드 기관들은 계속 파는 모습이고 주가도 일단은 1,900원까지 갔다가 지금 거의 뭐 이제 반토막된 상태고 제가 볼 때는 이제 121선이 있는 4,000원까지도 갈 수가 있거든요. 아마 그때 돼서 한번 또 매수를 고려해 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한국 BNC는 아시겠지만 이제 필러, 뭐 미용, 성형 이런 이제 관련주고 그다음에 이제 창상 피복제 이런 회사인데 최근에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경구용 먹는 치료냐 코로나 치료제가 이제 급등을 했었죠. 아마 실적 자체는 뭐 이렇게 뭐 계속 영업이익이 줄어드는 모습이고 올해도 1분기에 적자 폭이 굉장히 많았었죠. 아마 수급을 보면 이제 외국인들은 지속적으로 일단은 매도를 하는 모습인데 일단 8월 5일 날 외국인들이 많이 샀지만 그 뒤로는 이제 매도하는 모습을 보게 있고 주가도 일단은 24,300원에서 지금 약간 좀 빠졌지만 제가 볼 때는 아직 추세는 꺾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자리가 어떤 면에서 눌림목 자리인데 물론 이제 하락할 가능성도 높아요. 제가 볼 때는 하락하면 거의 뭐 15,000원 중반까지도 내려갈 수 있지만 아직은 추세가 꺾이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기서 이 가격대에서 한번 거래량이 실리면서 좀 오른다면은 다시 아마 또 신고가를 갱신할 수 있으니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자안 바이오는 이제 특수 도료를 이제 만드는 회사로서 이제 모바일 기기에 일단은 사용되는 그런 어떤 제품을 만들고 있는데 작년에 일단은 적자폭이 크게 났고요. 그래서 올해 있어서도 적자가 지속이 되는 종목이고 일단 외국인들은 이제 꾸준히 사는 모습인데 주가 역시 지금 이 종목도 거의 RSI가 이제 지금 저수지에 있는데 역시 이 회사도 이슈가 전환사채 이슈거든요. 아마 네. 전환사채가 좀 어느 정도 결론이 나면은 아마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8월 10일 날은 이제 아이텍 해가지고
이 회사는 이제 반도체 관련주고 테스트 사업을 하는데 또 콜드체인 관련주들이 부각이 돼가지고 녹십자하고 어떤 유통사업 계약 이래가지고 이제 주가가 올랐었어요. 그러나 최근에 이제 급등했다는 차익 매물 출해가지고 외국인하고 기타 법인이 이제 대량 매도를 해서 이날 16%대 하락을 했고요. 카페24도 보시면 뭐 네이버가 뭐 지분을 20% 인수한다 그래가지고 주가 급등을 했었는데 급등에 따른 이제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외국인하고 기관이 일단 대량 매도를 했습니다. 경인전자는 일단은 최근 급등에 따른 차익 매물이 나왔는데 이 회사는 이제 그 리모컨을 만드는 회사거든요. 가전제품에. 그래서 뭐 시총이 460억 대인데 최근에 급등을 해서 외국인의 일단 대량 매도가 있어서 빠졌고요. 아즈텍 WB는 원래는 이제 그 섬유 관련주인데 이제 백신 관련주죠. 큐라티스 관련주 가지고 이제 계속 또 급등을 했었는데 역시 이제 차익 매물이 나왔죠. 그래서 외국인하고 투신이 일단은 대량 매도를 해서 하락세를 면치 못했고요. 네이버는 원래는 이제 그 소프트웨어주입니다. 그래서 아마 5G 요금제 가입자가 꾸준히 증가한다라 주가가 올랐었는데 역시 차익 매물이 나와서 하락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웰 바이오텍은 원래 이제 뭐 피역 관련주인데 갑자기 또 이제 뭔가 바이오 뭐 이래가지고 이름이 들어가지고 주가가 좀 올랐었는데 이 회사는 지금 보면은 어떤 그 추가 계약금 타 법인 출자증권 처분해가지고 처분을 했는데 그 돈이 안 들어와요. 역시 그러면은 뭔가 이제 안 좋은 게 있는 거 이렇게 생각되면서 3일 연속 지금 하락을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DENT 이 회사는 이제 뭐 디스플레이 관련주인데 아마 뭐 검사 장비를 만드는 회사인데 뭐 또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풀려나면서 어떤 뭐 수혜가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제 급등을 했었는데 역시 외국인들이 대량 매도를 했고 시총은 840억 대 되니까 시총이 일단 1,000억이 안 되는 종목들은 이런 어떤 이제 어떤 세력들이 이제 장난을 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런 종목들은 좀 조심을 해야 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세스는 최근에 또 핫했던 종목이죠. 네. 메타버스 관련해가지고 급등을 했었는데 역시 이제 급등에 따른 급락이 당연히 올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카카오뱅크도 뭐 계속 핫했던 종목인데 이제 급락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안트로젠 역시 이제 당력성 이런 족부 계양이 우리나라 삼상 자료 점검해 가지고 이제 품목 허가 접수를 했다 가지고 올랐었는데 역시 이제 외국인이나 기관이 어떤 차익 매물로 인해 가지고 하락세를 면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이텍은 시스템 반도체 테스트하우스로서 이러한 이제 반도체 생산의 마지막 공정인 일단은 테스트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아마 역시 국내 아마 대표적인 기업이 보면은 이제 AT 세미콘 테스트나 GM 테스트, 아이텍 이런 회사들이 일단은 경쟁사로 부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매출 비중은 주로 웨이퍼 테스트가 32%, 패키지 테스트가 약 30%에서 실적 자체는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만 올해 1, 4분기하고 작년 4분기는 별로 영업이익이 좋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수급에 있어서는 일단 외국인들은 아마 초반에는 좀 샀다가 중반 이후 좀 매도하는 모습이고요. 뭐 투시는 이제 매수 매도가 엇갈리는 모습이고요. 뭐 크게 수급에 있어서는 특징은 없습니다. 근데 주가가 일단 8월 9일 날 급등을 했다가 다시 8월 10일 날은 일단 급락을 해서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어떤 거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아직은 추세 자체는 이제 꺾이지 않았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이텍도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카페24는 역시 뭐 우리나라 이커머스 콜리션에서 굉장히 큰 회사죠.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이런 회사들이 일단 실적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그러나 생각보다는 안 좋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1분기는 적자인데 2분기에서는 흑자 전환했는데 아마 예상치보다는 좀 이렇게 적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외국인들은 매수 매도가 반복되고 있고 투시는 좀 계속 사다가 지금 하락하는 모습이고 연기금도 사다가 지금 매도하는 모습인데 이 종목이 이제 카페24가 의외로 변동성이 큰 종목이에요. 오를 때는 팍 올랐다가 또 빠질 때는 팍 빠져가지고 지금 보면 이게 뭐 눌림목 아니겠는데 카페24는 제 경험에 보면 이 가격대에서도 하락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카페24도 지금 뭐 차티스트는 이게 좀 뭐 눌림목 자리라고 아마 매수 타임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제 경험상으로는 카페24는 이런 자리에서 오히려 하락 경우가 더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경인전자는 역시 아까 얘기했지만 주로 리모컨 스위치 만드는 회사죠. 주로 뭐 삼성전자, LG전자의 어떤 리모컨을 납품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온도 관련 서머스탯은 뭐 LG전자라든가 현대차, 뭐 구라베 등을 주요 고객사라고 있는데 실적 자체가 작년에
일단 흑자 전환을 턴어라운드를 했는데 올 1분기에는 이렇게 별로 이렇게 실적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일단은 주가가 계속 상승하다가 지금은 하락세를 돌입하고 있는데 이제 외국인들이 좀 본격적으로 매도에 가담하면서 주가 자체가 완전히 좀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지금 이제 3만 원 또 깨진 29,800원인데 어느 정도 지금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조정을 받고 올라갈지 아니면 또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자리에 온 것 같습니다. 아지텍 WB 우리 이제 뭐 아시겠지만 패션 부분이지만 역시 또 이 회사도 여러 가지 뭐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일단은 주가가 이제 움직임이 있었는데 실적 자체는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수급도 이렇게 썩 좋은 모습은 아닌데 일단은 이 회사는 그래도 차트 자체는 아직은 이렇게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아직 살아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우리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최근 들어서 주가들을 보면은 이제 수급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은 별로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차트는 괜찮은 흐름을 보이는 맞습니다. 종목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점점 이제 그 기본적인 분석보다는 이제 차트에는 그런 매매를 많이 하고 실제로 뭐 유튜브를 보면은 이런 차트 스트릿의 어떤 그런 동영상을 많이 보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대부분이 이제 이런 자리를 노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급등을 했다가 어느 정도 이제 조정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옛날에 뭐 엘리어트 파동이 일어나면 뭐 20몇 %, 뭐 3분의 1, 2분의 1인데 그게 최근에는 뭐 4분의 3에서 거의 원위치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 각각이 변곡점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제 항상 그 차티스트는 이제 뭐 처음에 엘리어트 얘기하면서 이 자리가 오르는 자리다. 근데 가는 종목도 있죠. 대부분이 가겠죠. 근데 이제 차트는 후행성이 안 가는 종목도 있어요. 그럼 다음에는 이제 뭐 2분의 1 자리인데 뭐 거기서는 뜬다 해도 또 안 가는 곳 빠지는 경우. 그러니까는 차트라는 게 100% 우리가 믿으면 안 돼요. 후행성 지표이기 때문에. 이제 그러고 뭐 과거를 보면 다 맞죠. 그런 차트만 보여줘. 근데 실제로는 그게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항상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런 어떤 그 변곡점일 때 보면 이제 눌림목 자리가 오히려 지하로 가는 그런 점도 많기 때문에 이런 매매를 할 때는 이제 초보자들은 안 되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 많이 매매를 한다면은 이제 손절가를 정하고 가죠. 뭐 예를 들어서 뭐 5%다 10%를 정하고 가는데 제 경험에 의하면 뭐 요새는 매매를 안 하지만 매매할 때 보면은 어느 정도 어떤 그 퍼센트보다는 내가 이제 투자했을 때 손실 금액을 정하는 게 훨씬 나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 100만 원을 투자했든 1000만 원을 투자했든 간에 내가 감내에 쓴 손실 금액을 어떤 그 손절가로 이렇게 역으로 환산해야지 가격이나 퍼센트는 의미가 없고 금액이 오히려 저는 편한 것 같아서 여러분들도 아마 향후에 매매를 하실 때는 이제 손절을 정할 때는 어떤 내가 손해볼 수 있는 금액을 정해서 하는 게 마음이 훨씬 편하십니다. 그래야 나중에 좀 쉽게 뭐 멘탈이 뭐 무너지지 않고 올 수 있지. 이게 퍼센트라면 이게 금액이 크면 또 커지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하나의 전략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볼까요? 네이블로 넘어가겠습니다. 네이블 일단은 역시 급등에 따른 이제 차익 매물이 나왔는데 역시 이제 뭐 소프트웨어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뭐 통신 보안 솔루션 해가지고 이제 관공서나 이런 데 주로 납품하는 회사가 되는데 실적 자체는 뭐 작년에 조금 흑자가 났지만 썩 좋지 않고 1분기에도 별로 실적이 안 좋았죠. 뭐 이건 수급에서는 큰 의미가 없는데 어쨌든 간에 이 종목도 이제 거의 급등했다가 이틀 급등했다가 팍 빠졌거든요. 근데 이 자리도 이제 보면 뭐 눌림목이나 아니냐 이제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하여튼 뭐 제가 볼 때는 이런 잘 모르는 종목은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테마주라도 내가 아는 종목이면은 이제 대충 감이 오지만 뭐 모르는 거는 뭐 내가 세력을 아는 것도 아니고 뭐 세력이나 말을 편해서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이제 거래량이 이제 터질 때는 뭔가 세력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종목도 어떤 면에서 이제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프로들은 더 기다려요. 그러니까 보면 11선이 지금 아직은 그 캔들하고 안 닿거든요. 그럼 이제 좀 더 보고 나서 뭐 중간에 오르면 할 수 없고 거기까지는 그때 기다렸다가 이제 사야지만 이제 적중률이 높아지는 거죠. 뭐 우리가 주식도 성급하게 대들면은 낭패를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8월 11일 날 보겠습니다. 이제 삼성 공조가 이제 뭐 자동차 부품주 순환되어서 올랐는데 이제 박스권이 이탈이 되면서 3일 연속 하락하고 있어요. 그래서 25% 하락을 했고, 근데 JMI도 이제 인쇄 관련주인데 아마 이제 이낙연 관련주여 가지고 이제 급등을 했었는데 이제
차익 매물 나오면서 뭐 이격도 가열 종목으로 일단은 나왔고요. 그다음에 일정 실업도 역시 이제 시트 만드는 자동차 부품 회사가 되겠는데 아마 전일 그러니까 10일 날 급등에 따른 하루 만에 또 급락이 있었고요. 그다음 PSK는 이제 반도체 장비주의 대표적인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반도체 장비주가 PSK에도 계속 관심을 받았는데 최근에 급등을 했었다가 이제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일단 외국인하고 기관이 일단은 대량 매도를 해서 10일부터 하락을 했고요. 크래프톤은 이날 이제 뭐 상장이 되면서 이제 외국인하고 사모펀드가 대량 매도를 해서 많이 빠졌죠. 그다음에 이제 인터라메딕은 이제 싸이월드 관련주인데 일단은 이제 싸이월드가 지금 뭔가 부각이 되면서 올랐다가 지금은 이제 하락 추세가 지속이 되고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코드네이처는 이제 건설 관련주고 신재생 시설 사업인데 일단은 이제 외국인들이 급등에 따른 어떤 매도가 있었고요. TLE는 일단 PCB 업체인데 역시 급등에 따른 외국인하고 기타 법인의 어떤 대량 매도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푸드나무가 일단은 이제 최근에 그날 보면은 그 전날 신한금융에서 레프트가 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푸드나무가 아마 상한가를 기록한 것 같은데 네. 이틀 연속 급등 후에 갑자기 이제 하락으로 반전하면서 외국인하고 기관이 일단 이익 실현을 한 종목이 푸드나무 되겠고, 그다음에 제오스는 뭐 TFT LCD 트랜스퍼 시스템 진공 펌프를 취급하는 해서 뭐 이름 자체가 뭐 그리스 신화나 그렇죠. 뭐 제우스라 네. 특이한 종목인데 어쨌든 간에 시총이 그래도 괜찮아요. 2,600억도 되고 박스권이 이탈이 되면서 외국인이나 기관의 대량 매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이제 뭐 내연기관 방열기 뭐 이런 회사인데 어쨌든 간에 이제 뭐 라디에이터가 이제 주요 부품이 되겠죠. 그래서 변속기 부문인데 실적 자체가 계속 적자가 지속이 되고 있는데 아마 1분기에는 잠시 이제 흑자가 났는데 어쨌든 간에 회사 자체가 썩 좋은 것 같지는 않은데 지금 보면 뭐 수급의 외국인들이 좀 8월 11일, 12일은 좀 산 모습을 보이겠지만 주가 자체는 계속 4일 연속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저께 일단은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일단은 추세가 무너졌고 지금 이제 RSI가 지금 저수준이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런 종목들이 워낙 또 이런 큰 종목들은 또 언젠가 오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RSI가 돌아가시는 시점이 아마 또 어떤 단기적으로는 또 매수 타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JMI는 일단은 뭐 우리 인쇄와 관련주면서 아마 생활 건강 사업을 했는데 아마 이제 이낙연 관련주로 엮이면서 주가가 이제 급등을 했었는데 실적 자체는 계속 적자 지속인데 1분기에는 이제 흑자 전환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수급 자체를 보면 뭐 외국인이나 뭐 기관이나 뭐 특별한 내용은 없고요. 주가 자체가 상승, 하락, 상승이거든요. 네. 이게 어떤 면에서 이제 이게 상승 장악형이라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제가 볼 때는 JMI가 일단 이때 이제 어제는 올랐어요. 어제는 올랐지만 그렇죠. 이제 그저께 빠졌었거든요. 근데 어제 올라서 제가 볼 때는 이런 모양은 좀 좋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이게 이제 상승, 하락, 상승. 거꾸로 이제 하락, 상승, 하락이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이제 그 뭡니까 이런 굵기가 맞춰지면서 다시 회복이 되면은 이 모습은 오르는 모습이에요. 대체적으로. 네. 근데 반대로 되면 이제 하락하는 모습이고. 그래서 아마 오늘 좀 오르나요? 오늘 좀 오르죠? 네, 이 종목은 좀 그러네요. 이렇게 해서 약간 이제 단기적으로 오르는 모습이 나오고. 근데 저런 차트 보면 가슴이 철컥 내려앉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네. 상승 장악형이라고 이제 보면 이제 선물을 매매할 때 저런 네. 차트가 이제 분봉 볼 때 나오거든요. 근데 저런 걸 때 보면은 이제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무조건 이제 콜로 베팅을 하는 거고 반대 나스는 이제 푸스로 그렇죠. 이제 네. 이런 게 뭐 차티스트는 아시는 분 많이 알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일정 실업 해가지고 이제 자동차 부품주인데 뭐 실적이 굉장히 안 좋죠. 이제 적자가 나는 회사인데 뭐 수급은 의미가 없고요. 일단은 갑자기 급등을 했어요. 이 8월 10일 날 급등했다가 윗골이 달리면서 이제 쭉쭉쭉 빠져가지고 지금 이제 많이 빠져 있는 상태죠. 그래서 뭐 이런 게 테마적으로 위험한 게 대부분이 여기 이제 쫓아가거든요. 그렇죠. 거래량이 터지면서 울리니 갔는데 이제 윗골이 달면서 하다가 이제 못 나오면 위해서 26,000원에 산 사람은 지금 18,000원이면 어떻게 합니까? 반토막이 아니라도 거의 뭐 더 빠지고 한 하한가 한번 맞은 거거든요. 그 하한가 한번 맞으면은 상한가를 쳐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야 본전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이제 제가 자꾸 이런 것 하락 상승을 하는 종목 뭐냐면 테마주를 좋아하는 사람도 스릴 때문에 좋아하지만은 결국에는 이제 오르는 경우에 성공하면 좋지만 하락할 때는 이제 그만큼 이제 뼈 아픈데 그게 주식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그래서 한 3번 성공했어. 그러면 이제 돈을 어떻게 합니까?
추가로 대출받아서 몰빵하잖아요. 그럼요. 이제 한 방에 가는 게 이제 테마주기 네. 때문에. 저는 예전에 해외 선물할 때 이런 거 많이 겪어봤습니다. 네. 아, 새해 선물. 되게 당일날 몇 초 상간에 바로 그냥. 베팅을 많이 하셨네요. 네. 주식은 뭐. 네. PSK는 이제 장비지어가지고 실적이 올해 그냥 좋아지는 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마 주가가 이제 반도체 관련주니까 이제 많이 올랐었는데 아마 지금 최근에 보면 이제 외국인 기관들 투신 뭐 엄청나게 팔고 있죠. 그래서 보면 주가가 즉 오르다가 네. 정고점 돌피문 따라서 완전히 그냥 한 방에 무너지는 이런 모습이 지금 아마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 해가지고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장비주들 덩달아서 이렇게 빠지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RSI가 한번 그 저수지 갔다 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 기다리셨다가. PSK 그다음에 이제 크래프톤 뭐 게임주 잘 아시는데 그렇죠. 뭐 실적은 괜찮게 나왔는데 이제 2분기 실적은 예상은 좀 1분기보다는 안 좋게 나왔네요.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종목은 뭐 수급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팔고 있고 이제 연기금이 열심히 사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 종목이 과연 이제 오늘은 아까 좀 반등을 좀 하는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과연 우리 49만 원을 갈 수 있을지 지금 걱정이 되는 것. 어쨌든 간에 뭐 지금 이런 그 공모주들은 한번 그 회복하는데 제가 얘기했죠. 네. 6개월 걸린다고 한번 그렇죠. 보시면. 네. 그다음에 이제 어제는 이제 하이트론 유상 증자미 뭐 대표해서 변경해가지고 이제 기타 법인이 매도를 했고요. 대부 시스터즈는 뭐 게임 관련주인데 네. 실적이 이제 전년 동기 대비는 양호하지만 전분기 대비는 안 좋다. 그래가지고 이제 외국인이나 기관의 대량 매도로 급락을 했고요. 아모센스는 이제 신규 상장주에서 뭐 차페스트 만드는 회사인데 아마 외국인과 기타 법인이 대량 매도를 했고요. 그다음에 카페 입사는 일단은 이제 뭐 네이버와의 어떤 협력 방안이 있는데 아마 구체적으로 아직 안 나왔다. 그러고 유상증자 발표 후에 일단 외국인이나 기관이 차익 매매를 출을했다는 거. 그다음에 LNK 바이오는 일단은 척추 플레이트 관련했는데 하락 추세가 계속 지속되는 그래서 외국인이나 법인이 대량 매도하고 있고요. 원티드 랩은 일단은 이제 신규 상장 첫날 상따를 했는데 어제는 일단 하락으로 전환하면서 기관이 대량 매도를 했고요. 제이즌 코스메틱은 일단은 무상증자 권리락으로 주가가 올랐었는데 대주주가 매도함으로써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고요. 시티스 바이오는 이제 한국 투자 파트너스에서 어떤 지분 블락들의 경영권 분양 가능성이 있다래 가지고 지금 뭐 백신 관련해서 올랐었는데 이제 급등에 따른 반락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뭐 동구 바이오 제약 뭐 인수한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디스플레이텍은 이제 전기차 충전 서비스 해가지고 이제 이런 어떤 그 회사의 24% 지분이 있다 올랐었는데 아마 급등에 따른 기관 외국인의 차익 매물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푸드나무 역시 급등에 따른 이제 기관 외국인의 차익 매물을 출했다. 그래서 하이트론은 일단은 보안 정비 전문 업체로서 일단 모니터 컨트롤러 만드는 회사인데 실적 자체가 워낙 안 좋죠. 그래서 아마 최근에 이제 어제 그제는 외국인이 샀는데 주가 완전히 뭐 지금 지하실로 가는 모습이죠. 아마 좀 헤어나가기 어려울 것 같고요. 대부스탄 아시겠지만 우리 뭐 쿠키런포 카카오 해가지고 뭐 우리 게임주 실적이 벌써 안 좋은데 올해 굉장히 좋아집니다. 뭐 1분기도 크게 흑자고 2분기 해가지고 무려 올해 1,500 정도 흑자가 예상이 되는. 그래서 아마 최근에 외국인하고 투신이 샀었는데 이제 어제는 이제 좀 많이 파는 모습인데 주가 자체가 실적이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선반영 됐는지 계속 하락 추세로 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아모센스는 일단 무선 충전 차페스트, 무선 충전 관련인데 실적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지금 신규 상장주인데 일단은 전날 상장 시에 주가를 거의 하다가 이제 어제는 빠졌는데 아직은 추세가 무너지지 않은 것 같고요. 카페 입사는 뭐 아시겠지만 지금 뭐 네이버가 인수한다라 가지고 하는데 우리 보면 수급 자체는 이제 연기금들이 일단 많이 사는 모습인데 아까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어요. 네. 카페 입사. 그다음에 그렇죠. 마지막으로 LNK 바이오인데 척추 임플란트 관련 회사 해가지고 있는데 지금 아마 하락 추세가 지속되고 있고 외국인이 계속 파는 모습 좀 주가는 이제 거의 다시 저수지로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분 최동기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입니다. 오프닝벨 2부 어느덧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저희 월요일은 대체 휴일로 이제 증시가 휴장을 하게 됩니다. 화요일 오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